네, 오프 시즌은 사실은 이제 돈을 얼마 받느냐, 선수들이. 뭐, 그 부분이 가장 팬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연봉 계약도 완료가 됐습니다. 10개 구단 모두. 이 컨텐츠를 진작에 준비를 했었는데, SSG가 연봉 협상이 좀 늦어지면서, 예, 이제 2월이 됐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부터. 삼성이 아주 화끈한 오프 시즌을 보냈습니다. 최영우 선수를 영입을 하기도 했고 최고의 외국인 투수, 외국인 타자 뭐 이런 선수들과 재계약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돈 쓰는 거에 전혀 지금 거부감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승을 노린다. 전력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우승을 노려야만 하는 전력이기도 하고 충분히 우승을 가능하게 하는 로스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태인 선수의 10억이 가장 눈에 띄죠. 58.7%가 상승이 됐고 원태인 선수의 10억은 뭐 이따가 노시환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연장 계약, 그러니까 BFA 단연 계약을 염두에 둔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KBO 8년차 역대 최고 연봉 신기록을 세웠고 원태인 선수는 사실 지금 뭐 BFA 단연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총액 200억이 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리그 내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젊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의 국내 선발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 최고의 투수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여전히 어리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태인 선수의 연봉 협상 과정 이거 지켜보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불펜에서는 배찬승 선수가 9천만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김성윤 선수도 2억 원 연봉에 도달을 했습니다. 내야수 이재현이 2억 9천, 김영웅 2억 2천. 이 젊은 선수들의 연봉이 다 2억 원이 넘고 있고 통 크게 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화에 그렇습니다. 자, 한화도 노시환 선수 10억. 뭐 원태인과 노시환 선수가 어떻게 동일한 연봉을 받느냐라고 또 이제 노시환 선수를 깎아내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충분히 있는데 물론 저도 한화이글스의 팬이지만 원태인 선수가 노시환 선수보다 가치가 높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BFA 단연 계약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고 노시환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못했냐 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서현 선수가 1억 6,800만 원 팀 내 마무리 투수로서의 대우를 이제 확실히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문현빈 선수의 인상폭이 161.4%예요.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 문동주 선수도 이제 규정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고가 점수에서 문현빈이 문동주보다 이제 앞선다고 볼 수 있겠고 문동주도 2억 원이 넘는 계약을 했습니다. 뭐 당연하고 이제 여기 이제 계약한 선수들 중에 이제 김서현 선수 제외하고는 노시환, 문동주, 문현빈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가을 야구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현재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셀러리 캡이 이제는 간당간당합니다. 우리가 한 셀러리 캡이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해도 한화 하면은 셀러리 캡이 정말 많이 비어있는 팀이었는데 이후에 뭐 최은성 선수부터 해가지고 FA 선수들 많이 영입을 하면서 셀러리 캡이 조금 많이 이제 꽉 차게 됐고 김범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기아로 이적을 하게 됐고요. 손아섭 선수도 지금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연봉 계약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많은 돈을 쓴 건 아닌데 FA 선수들이 많죠. 한화는 뭐 류현진 선수가 FA는 아니지만 류현진도 고액 연봉자고 그 다음은 최은성, 최재훈, 강백호, 엄상백, 심우진 이런 선수들로 인해서 샐러리 캡 이제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한 하나 이글스입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한번 보시면 김도영 선수가 대폭 하락했다. 왜냐면 2024 시즌 MVP였지만 30경기밖에는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뭐 당연히 이러면 돈이 깎여야겠죠.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김도영 선수를 이렇게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으셨는데 근데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 기아 타이거즈 유튜브 채널에서 또 희한한 영상을 올려가지고 뭐 멤버십 가입을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주요 선수들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마무리 투수인 정혜영 선수도 6천만 원이 삭감되면서 3억 원의 계약을 하기도 했고 최용호 선수를 잡지 못했고 뭐 나중에 와서는 김범수라든지 이런 조상우 재계약이라든지 홍건희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글쎄요, 기아 타이거즈는 아무튼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었습니다. 김호령 선수가 그나마 인상폭이 좀 컸고, 성영탁 선수 잘했으니까 인상이 됐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 부진했기 때문에 좋은 겨울을 보내지는 못했어요. KT 위즈입니다. 안현민 선수가 어마어마합니다. 1억 8천. 이 선수는 그냥 거의 최저연봉을 찍었던 선수였는데 1억 8천만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거의 뭐 MVP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안현민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연봉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었고, 타율 2위, 출루율 1위의 성적이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한승혁 선수가 3억 원을 받았어요. 한승혁도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글스에서는 한승혁 선수를 보호 선수에 묶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KT 위즈도 한승혁을 3억 원에 묶으면서 FA가 되더라도 이 선수의 보상 레벨을 조금 높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소영준 선수도 이제 3억 3천. 오원석 선수가 트레이드 되어가지고 잘했죠. 너무 잘해주면서 2억 넘는 연봉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G인데 마지막에 와서 이제 연봉 협상이 끝났죠.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최지훈 선수의 BFA 단연 계약일 텐데, 이번 시즌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3억 원을 넘겼고, 박성환 선수가 3억 7천만 원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최지훈 선수가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BFA 단연 계약을 할 확률이 높기는 한데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조병현 선수가 1억 3,500만 원 계약을 했고요. 억대 연봉에 진입을 했고, 지금 조병현 선수는 실제로 리그 최고의 마무리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조형우 선수를 이제 조금 밀어줄 것 같습니다. 주전 포수로 기용을 할 것 같고요. 212%라는 어마어마한 인상률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LG인데요. LG는 BFA 단연 계약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김진성 선수가 BFA 단연 계약을, 근데 진짜 김진성 선수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2 플러스 1년에 총액 16억 원 BFA 단연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뭐 앞으로의 활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 선수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염가에 이 선수를 활용을 했고, 실제로 2번의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김진성 선수의 역할이 되게 컸기 때문에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이 계약을 할 수 있었겠고요. 송승기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드디어 이제 억대 연봉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창기 선수가 아무래도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5억 2천만 원에 계약을 했죠. 아마도 홍창기도 BFA 단연 계약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LG 입장에서는 홍창기 선수를 당연히 잡아야겠죠. 이제 LG도 뭐 삼성, 한화 그랬듯이 셀러리 캡이 상당히 간당간당한 팀이기 때문에 뭐 셀러리 캡을 한번 폭파시킨 적도 있었고요. 그래도 홍창기 선수는 당연히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은 일단은 FA로 박찬호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김태견 선수 2억 2천만 원. 야, 신인왕 출신의 마무리 투수인데 3년 차에 2억 원을 돌파를 하는 쾌거를. 자, 불펜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김태견 선수가 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오명진 선수죠. 내야의 어떤 젊은 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1억 1,200만 원이죠. 박치국 선수가 1억 8,700만 원, 최승용 선수도 1억 5,500만 원. 다음 NC 다이노스입니다. 근데 지출을 정말 안 한 팀이에요. FA 영입이라든지 다른 어떤 외부 영입도 없었을 뿐더러 김주원 선수가 3억 5천만 원인데, 나머지는 이제 FA 선수들, 과거에 영입을 했던 FA 선수들 제외하고는 고액 연봉자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전삼민 선수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억대 연봉을 찍었고요. 이 선수가 불펜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불펜에 빠른 공 던지는 투수, 가능성 있는 투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전삼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김희집 선수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또 좋았어요. 지난 시즌에 2억 4천만 원에 계약을 했고, 류진욱 선수도 마무리로서의 역할을 해줬는데 2억 원 연봉을 찍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팀 내에서 입지가 있다 싶으면 이제는 2억 원을 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롯데자이언츠입니다. 투수들은 주로 인상이 됐는데 야수진은 삭감이 좀 많이 됐다. 이게 참 좀 웃기죠.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팀인데 오히려 야수진의 삭감폭이 조금 컸어요. 나균환 선수, 나균환이 없었으면 롯데자이언츠는 정말로 힘들었던 시즌이 더 될 수 있었을 텐데, 나균환 선수가 1억 8천만 원, 정철원 선수도 여러 가지로 지금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데 어쨌건 많이 인상된 1억 8천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윤고나 황손 이쪽이 이제 중요한 선수들인데 윤동희 선수 삭감이고요. 나승엽도 삭감, 황성빈도 삭감, 손호영도 삭감이고요. 삭감호군 동결의 아픔을 맛본 선수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전민재 선수가 트레이드 되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죠. 첫 억대 연봉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정철원, 전민재 이 선수들이 사실 두산에서 건너와서 상당히 잘해줬거든요. 연봉이 올랐으니까 이 두 선수에게는 트레이드가 사실 반가운 일이 될 수 있었겠고, 반면에 이제 기존에 있던 기대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삭감이 되는 아픈 결과를 맺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새로운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기추가 주목되는 롯데자이언츠라고 할 수 있겠죠. 돈 많이 안 쓰는 팀이죠. 키움 히어로즈인데 일단은 안우진 선수는 자존심을 좀 세워줬어요. 4억 8천만 원. 군대를 다녀왔고 조금 부상 때문에 복귀가 조금 늦춰졌음에도 불구하고 4억 8천만 원 동결이 됐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에 복귀해서 연봉값에 걸맞는 활약을 할지, 지금 뭐 라이벌로 이 얘기가 나오는 원태인 같은 선수는 계속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아시안 게임도 나가고 금메달도 따고 이러면서 연봉이 2배 이상이 됐거든요. 안우진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추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하영민 선수가 2억 연봉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젊다 못해 어린 선수들, 유망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연봉은 여전히 낮고 하한선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과연 이 하한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 키움 히어로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0개 구단의 연봉 협상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아직 춥습니다. 겨울은 방어의 계절이죠. 방어를 이제 제철에 먹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가격을 생각하시면 방어는 비싸요. 실제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뭐 횟집을 가서 먹는다고 하면 이 가격에 두세 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가격을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맛보실 수 있다. 먹어보겠습니다. 방어. 미쳤는데? 입에서 녹는데? 자, 우리가 보통 직접 회를 떠서 먹는 게 아니라 배송을 받으면 신선함이 조금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신선해요. 입에서 녹습니다. 이 참돔회가 진짜 대박입니다. 생존. 지금 바로 주문하십시오.